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왔더니 시장이 심상치가 네. 않습니다. 이번 주 너무 힘든 장이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이번 주는 코스피가 3,2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3,117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8만 원대에 좀 안착을 하면서 개인들이 좀 기분 좋은 장세였는데 예.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하면서 74,400원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됐는데 주가는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 부회장 가석방 기대감에 사실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가석방 결정 이후로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또 SK하이닉스도 지난주 후반, 지난 5일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어제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반도체 수급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전망이 작용하면서 오늘은 장 마감을 앞두고 반등을 했고 1% 오른 10만 1,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증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두 기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니까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3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코스피가 약 7조 정도 팔았는데 예. 대부분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거세게 팔고 있는 장입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 때문일 텐데 또 외국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더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를 한 보고서를 좀 보시겠는데요. 예. 제목이 메모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좀 역시 추운데요.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도 낮은 수준인 8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삼성전자도 8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역시 다음 날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리포트에서는 같은 이유로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도 105달러에서 75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마이크론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디램 반도체 3위 업체입니다. 혹시 마이크론의 주가도 최근 5거래일간 1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업종 약세가 우리 시장에 좀 타격을 크게 미친 모습입니다. 좀 면밀하게 좀 상황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정리는 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는 이 8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시장 경계감이 높아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잭슨홀 미팅은 오는 26일에 열리는데요. 이때 미 연준의 주요 정책 발표가 예상되는데 주목할 것은 역시 테이퍼링 조기 시행 여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이 발표를 앞두고 이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조금 불안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기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목소리들 연준 내에서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때문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을 하고 연말쯤에 발표하고 내년 1월에는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캐플런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테이퍼링 10월에는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댈러스 총재는 다만 올해 FOMC 표결권은 없기 때문에 좀 이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과 관련한 가장 강경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그간 꾸준하게 이런 의견들을 어필해 왔으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미국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경제 지표 몇 가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전월과 비슷한 5.4%로 나왔는데요.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6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어서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요. 3주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예. 전주 대비 13,000건 줄어든 37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고용시장 역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지표들만 봤을 때는 좀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직 연준 위원들 입에서는 아직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상승을 했지만요. 예. 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또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8월 잭슨홀 미팅이 아니라 9월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네. 경제 지표 이벤트들도 큰 것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물가 우려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나올 확률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9월 FOMC 회의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서 예, 이렇게 어쨌든 잭슨홀 미팅보다는 9월 FOMC에서 거론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도 9월까지는 좀 안고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시장 지금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좀 전망하기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 좀 쉽게 추세적인 매수세로 돌아서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직접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PC 디램 가격 하락이 이런 외국인 매도를 좀 자극한 거는 사실이고, 이 와중에 또 뭐 그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으로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 뭐 테이퍼링이 우리 좀 공론화되고, 그때 뭐 우리 거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그때 되면 외국인 수급도 좀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워낙에 반도체 경기 의존, 산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 둔화되면 전체 산업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확진자 수도 계속 좀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펀더멘탈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뭐 위안화가 계속 좀 약세인 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환율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환율이 계속 좀 약세가 되면 외국인 자금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스텝은 테이퍼링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